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티커 APO를 심층해보합니다. 2025년 지금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금리는 높고 지정학적 불안은 여전하죠. 여기에 AI가 산업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폴로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모펀드가 아니라 거대한 신용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과연 아폴로는 월스트리트 새로운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심층 기획 리포트에서 그 가능성과 숨겨진 리스크까지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폴로를 파헤쳐 볼 순서입니다. 첫째, 왜 하필 지금 아폴로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둘째, 아폴로만의 독특한 돈 버는 방식,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숫자를 통해 아폴로의 강점과 약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 아폴로가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왜 하필 지금 아폴로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2025년 지금의 경제 상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폴로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폴로의 CEO 마크 로완이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재산업화 물결, 피할 수 없는 인구 고령화,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프라이빗 시장으로 몰려드는 자금, 바로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아폴로를 성장시키는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폴로는 단순히 돈을 굴리는 회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자본이 필요한 곳에 딱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아폴로가 직접 내놓은 2025년 경제 전망인데요.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미국 경제의 독주.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이 빌빌거리는 동안 미국 경제는 2.3%라는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거라는 예측이죠. 한마디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미국 혼자 잘 나가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아폴로의 모든 전략은 바로 이 전제 위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왜 미국만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에 대한 낮은 민감도. 생각해보세요. 팬데믹 때 다들 초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별로 타격이 없는 겁니다. 둘째, 바로 AI 붐입니다. 데이터 센터 짓고 관련 설비 투자하느라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죠. 마지막으로 반도체 지원법 같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계속해서 경제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순풍이 미국 경제를 홀로 달리게 만드는 힘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아폴로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흔히들 블랙스톤이나 KKR 같은 사모펀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 전에 대체자산 운용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아는 주식이나 채권 말고 사모펀드나 사모크레딧처럼 약간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공개 시장에서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아폴로의 정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바로 거대한 규제 없는 은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통적인 은행처럼 우리한테 예금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자본을 끌어모아서 기업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은행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규제 없는 은행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아테네라는 보험 자회사에 있습니다. 이 구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먼저 아테네가 연금 같은 보험 상품을 팔아서 안정적이고 값싼 장기 자본, 그러니까 총알을 대규모로 확보합니다. 그럼 아폴로는 이 총알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맞춤형 대출, 즉 사모 크레디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나온 높은 수익은 다시 아폴로와 아테네를 더 크게 만듭니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무한동력 엔진, 바로 성장 플라이휠인 셈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렌터카 회사 허츠 이야기인데요. 아폴로는 이때 정말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움직였어요.
보험 자회사인 아테네가 허치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고 동시에 아폴로의 사모펀드는 허치의 지분을 인수하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상 회사의 빚과 주인을 모두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구조조정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고 결국 채권과 주식 양쪽 모두에서 두 자릿수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 없는 은행업 아폴로의 진짜 힘입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바로 숫자를 통해 아폴로의 상승 여력은 얼마나 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080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무려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2025년 3분기 기준 아폴로가 굴리는 돈의 규모, 즉 AUM입니다. 이 정도 덩치니까 아까 허치 같은 그런 복잡하고 거대한 뒤를 혼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죠. 이 압도적인 자본력 자체가 시장에서 누구도 무시 못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싸다는 거예요. 주가 수익 비율 P/E를 보면 경쟁사인 블랙스톤은 60배, KKR은 30배인데 아폴로는 고작 12배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시장이 아직 아폴로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폴로의 독특한 보험, 신용 결합 모델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아직 시장이 그 가치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시장이 아폴로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 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성장세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이 붙고 있어요. 최근 한 분기 동안 새로 만들어낸 투자, 그러니까 오리지네이션 규모가 무려 810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오리지네이션이 뭐냐면 미래 수익을 만들어낼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씨앗을 역대 가장 많이 뿌렸다는 건 앞에서 설명드린 성장 플라이휠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돌아가면서 미래 먹거리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이제 그 반대편, 즉 아폴로가 가진 리스크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한 회사가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드실 법도 하죠. 똑똑한 투자자일수록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심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아폴로의 거대한 성장 동력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요? 재미있는 건요, 가장 큰 위험 신호들을 아폴로 스스로가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들 보고서에서 이런 건 조심해야 한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째, 우크라이나나 중동 같은 지정학적 위기. 이건 글로벌 투자 심리를 한 방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죠. 둘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 정부의 빚. 이건 장기적으로 금리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아폴로의 핵심 사업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이 너무 성급하게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시나리오. 이것도 아폴로가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는 아이러니하게도 아폴로의 가장 큰 강점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복잡함이죠. 저평가의 이유가 시장이 잘 몰라서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규제 없는 은행이라는 별명,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감시 대상 1호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만약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면 성장 엔진 자체가 멈출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성장 동력인 아테네로 돈이 지금처럼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 역시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긍정적인 면과 리스크를 모두 고려했을 때 아폴로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려고 할까요? 이 거대한 신용 제국의 다음 정복지는 어디일지, 그들의 미래 계획, 즉 로드맵을 한번 들여다보죠. CEO 마크 로아는 앞으로의 먹거리를 위해 4군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첫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퇴직연금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미국을 넘어 규제가 덜하고 기회가 많은 유럽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셋째와 넷째는 기존의 큰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나 전통 자산 운용사와 더 끈끈하게 협력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아폴로 상품을 더 많이 집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4개의 바퀴로 제국을 더 넓혀 나가겠다는 거죠. 자, 오늘 아폴로라는 창을 통해 2025년 월스트리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아폴로는 블랙스톤과 KKR 같은 월스트리트의 기존 강자들을 넘어서서 아예 금융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